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월 14일이죠. 2026년. 저는 2월 12일 지금 밤에 회사에서 몰래 찍고 있습니다. 뭐 몰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밤에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밤에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됐는데 뭐 주식시장이 정말 뭐 제가 2월 13일 일도 열리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고, 일단 오늘 2월 12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5,500을 넘었고요. 정말 엄청난 상승입니다.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저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제목처럼 AI 승자는 대한민국이고 그게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라기보다는, 물론 절대평가도 있지만 상대평가를 많이 하죠. 이쪽이 죽으면 저쪽이 좋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 보면 뭐 요 그림에 명확히 나오죠. 디지털 산업은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뭐 CRM,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고객 관리, 요런 거 해서 구독료 받고 있던 미국 기업들은 힘들고, 옆에 구경제, 요 산업은 뭐 완전 웃고 있죠.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버티브라는 액체낸가, 또 캐터필라, 굴삭기 만든 우리나라에서 HD 건설기계, 뭐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구리, LS, 이런 기업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명하게 대립되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캐터필러 주가가 지금 보시면 끝없이 가고 있고, 월마트도 구경제죠. 꽤 오래된. 이 회사는 IT를 여기다 접목해서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근데 독일의 시총 1위 기업. 예. ERP 세계 1 위죠. 어도비 아시죠? 포토샵. 네. 폭락을 이게 지금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걸 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미국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미국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아무튼 캐터필러, 월마트 같은 회사들은 뭐 주가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구경제의 역습이죠, 한마디로. AI 승자와 피해자. 이 회사가 이제 마이크론이죠. 네. 코닝, 뭐 캐터필러, 알파벳, 골드만삭스, 일라이릴리까지 다 구경제.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소프트웨어, ETF죠. 여기는 몰락. 근데 이게 헤게모니가 이동했다라고 좀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지난 1 년간 시가총액이, 예, 삽, 가트너, 인투이트 뭐 이런 기업들의 시총이 6천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고, AI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제 오픈 AI나 엔트로픽은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산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산업의 중심축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의 제미나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도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 규모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25 년인데 전체 크기는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사스, 네, 아까 구독 모델로 돈 버는 요 기업들은 이익이 이만큼 줄고요. 앞으로 여기서 하나도 없던 오픈 AI, 그다음에 엔트로피, 요런 회사들의 이익은 요만큼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사스의 전체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축소.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여러분이 쓰시는 뭐 챗GPT 같은 시장이죠. 여기가 0에서 300억 달러로 오르는 거죠. 사스 기업의 유효 기간이 5 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또 내용을 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예. 자, 그리고 AI,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 이걸 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빅테크들은 미친 듯이 투자를 해요. 정말 미쳤습니다, 이렇게. 예. 2017 년에 그 클라우드 시대가 처음 이제 그때 막 열렸을 때 투자를 확 늘렸다가 그건 반짝이었어요. 그랬다가 코로나 때 좀 늘리고 지난 2 년간은 줄였다가 챗GPT 나오고도 투자를 안 했어요, 23 년에. 그러다 24 년부터 갑자기 늘립니다. "이거 AI 이거 아닌데 해야 되겠다." 해서 늘렸고, 25 년도에도
늘렸고 55% 엄청난 성장이죠. 예, 투자. 근데 26년에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인제 추정이니까 적게는 한 60% 많게는 거의 89.5% 이렇게 자본 지출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4개 회사의 자본 지출이 올해죠. 942조 뭐 상상이 가세요? 예. 그래서 옛날 빅테크들의 역대급 AI 지출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루이지애나라는 이제 땅을 매입할 때 GDP의 3%를 썼어요. 미국 철도 2%, 미국 고속도로 0.4%, 아폴로 우주 프로그램 0.2. 근데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2026년 요 지출이 미국 GDP의 2.1%입니다. 예. 이게 어마무시한 돈이죠. 알파벳 보세요. 제일 적극적이죠. 메타랑. 점프합니다, 이렇게. 이게 올해죠. 네.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걱정되는 거죠. '야 너네 왜 이렇게 투자하냐.'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데이터 센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좋은 거죠. 젠스당 이번에 그 CNBC랑 이제 인터뷰를 했죠.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지금인가?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쏟아붓는 수천억 달러의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강을 캐기 위한 채굴 작업이다. AI 패러다임의 전환.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였다.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직접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엑셀을 조작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무섭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엑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AI가 알았습니다. 그 결과물을 주는 거죠. 실시간 생성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미리 짜여진 코드를 실행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맥락에 맞춰 그걸 작성을 하고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수적이에요. 오픈AI 돈은 버냐? 오픈AI도 돈을 잘 벌고 있대요. 이들이 더 컴퓨팅 능력을 더 가진다면 매출은 4배로 늘어난다. 칩이 부족하다. 이게 여기 나오죠. 왜 삼성전자가 오르는지 하이닉스랑. 칩이 부족해서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병목이 생긴 거죠.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6,600억 달러를 쓸 거라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지만 정당합니다. 적절해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2008년 모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클라우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게 지금 연간 30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40조 넘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과는 무슨 차이냐? 닷컴 버블 때는 광 케이블이 넘쳤거든요. 못 쓰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죽은 GPU는 없어요. 옛날 GPU도 지금 6년 전에 팔았던 것조차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GPU는 100% 완판 중이다. 그때랑은 다르다는 거죠. 수요 폭발. 사람들은 AI 계속 돈을 쓸 거다. 저도 구독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뭐 제 일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런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 AI 저도 구독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예.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하면 품질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진짜. 투자한 만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제 개인 순자산이든 제 펀드의 순자산이든 저는 AI에 레버리지를 걸겠다. 노출하겠다, AI에. 앞으로 모든 인간의 진보는 기계가 인간의 사고를 돕고 인간의 사고를 증강하는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 엔트로피, 오픈AI 다 승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그래서 뭐 한마디로 AI와의 승자, 패자 이렇게 적어봤는데 AI가 이쪽은 할 수 없는 영역. 여기는 AI랑 경쟁, 여기는 뭐죠? AI랑 경쟁이라기보다는 언제 벌래 돈, 물음표. 여기가 승자죠. 그래서 반도체 원전, AI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에요. 여기는 왼쪽은 AI가 없애버리는 쪽이 여기죠. AI 때문에 비용 증가한 기업들. 언제 벌래? 예, 요런 거죠. 그래서 요쪽이 지금 승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쪽이 많으니까 반도체, 원전, 변압기, 전선, ESS, 연료전지, 태양광, MLCC, 광물, 뭐 구리 같은 거. 그냥 플랫폼, 오픈AI,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런 거 다 승자죠. 팔란티어, 메타, 피지컬 AI는 새로운 이제 시장을 여는 거고. 테슬라, 현대차, 엔비디아. AI 패자, AI 소프트웨어.
이쪽은 힘들고 소비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PC 만드는 기업들은 메모리 값이 너무 오르니까 비용 때문에. 여기는 위기라기보다는 "너네 왜 이렇게 투자만 하니? 빨리 돈 벌어." 근데 그걸 증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많이 엇갈리는 게 기업용 AI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근데 또 한쪽에선 AI 기반 이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들이 사스 시장을 잠식할 거다. 구독 모델에 월 얼마 내고 그 구독료를 내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대신 쓰는 거죠. 뭐 세무회계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그 뭐죠? 법률 자문 서비스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AI가 다 해 버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애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고민이에요. 주주도 고민, 여기도 고민. "너네 돈 언제 벌 거야?" 이 중간을 보세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여기가 클라우드 투자를 엄청 합니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돼요. 막 짓고 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뭐 NPU, 엔비디아 GPU, AI 인프라, 뭐 액체 냉각, 공조 또 인력도 부족하죠. 여기 비용은 점점 올라가요. 여기보다 또 더 비싼 게 더 부족한 게 메모리, 주문용 반도체, 소재, 뭐 구리, 원자재, 뭐 알루미늄, 은 요런 것들이죠. 여기가 제일 비싸요 가격이. 그다음 여기. 그래서 비용 전가를 여기다 하는 거죠. "돈 줘." 비싸더라도 사야 되고 "돈 줘." 그러니까 아마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는 이제 요런 데 비용을 많이 지출하니까 여기다 인제 역으로 비용을 전가해 버립니다. "너네 우리 클라우드 쓰지?" 사스 기업들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막 구독료를 올려 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여기 또 구독료 올라가면 클라우드 비용이 올라가면 요 회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주는 또 서비스 금액을 올려야죠. 그래야 또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구독료가 뭐 3만 원 하던 게 5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강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제일 좋잖아요. 그 구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뭐 피지컬 AI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의 자본 지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 덕에 돈을 많이 벌고 영업이익률. 비싸게 메모리 사 와서 고객들에게 비용을 넘겨 버리는 거죠 지금 빅테크. 그런 상황. 그래서 굴뚝 산업이 왕이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독일 시가총액 탑 10과 우리 이게 약간 이거는 좀 며칠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데이터 안 맞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1월 기준으로 제가 그때 한번 AI한테 뭐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이긴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축구는 졌죠. 옛날에 2002 년에 4 강에서 안타깝게 1대 0으로 진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언제쯤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독일이 시가총액이 4,600조 대한민국은 지금 5,000조 넘었습니다. 이미 넘었고 코스닥 합쳐서. 독일이 시총 1 위가 어디예요? 사업, 구독경제, 사스. 2 위가 지멘스. 여기는 좋아요. 제조업이죠. 도이치텔레콤 통신, 보험, 지멘스 에너지, 신재생, 발전소 여기도 좋죠. 방산 라이멘 여긴 좋아요. 근데 또 보험, 도이치뱅크,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BMW 다 지금 성장 못하는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쌉은 위험하고. 그죠? 우리 한국은 삼성, 하이닉스, 현차, LG엔솔, 삼성바이오,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 조방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다 뭐죠? 지금 시대의 핵심 산업들을 다 갖고 있죠. 시총 1 등부터 10 등까지. 진짜 완벽한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러니 코스피 200을 사면 진짜 지금 시대에는 가장 잘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이긴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제 허재한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무겁고 기름 냄새 나는 산업이 승자다. 유진투자의 허재한 AI 성능이 좋아질수록 역으로 올해는 굴뚝스러운 업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한국 증시가 좋은 것은 미국보다 굴뚝스러운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그 MOI 글로벌 리서치 존 미하일비치는 "디지털 세상은 복제가 가능한데 AI가 코딩 통해서 언제든지 이거를 공급을 늘릴 수 있죠. 희소성이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실제 세상은 공급을 못 해요. 구리, 알루미늄, 희토류, 전력 반도체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희소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는 세상을 필요로 한다는,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기생하는 거죠. 이게 필요로 하는 거죠. 2 차원 세계는 3 차원 세계에 기생한다. 광업과 에너지 기업들은 배당을 요구하는 주주들 때문에 탐사와 개발을 못 했다고 합니다. 구글 경영진한테 물어봤어요. 뭘 고민하냐?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기 AI. 근데 전력 부지, 공급 막는 모든 제약들이 많다. 이거 밤마다 고민하고 있다. 예. 그래서 사스 이런 법률 자문하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은 몰락. 구리나 반도체는 급등. 대량 생산 못 하니까. 복제를 못 해요. 1분에 한 번씩 복제할 수 있어요, 구리를? 못 하잖아요. 자, 구글의 데이터 센터 요 밑에 요걸 기반하는 굴뚝 산업. 그 안에 서버 같은 거. 냉각 시스템. 예, 요렇게 돼 있죠. 요건 실물 경제잖아요. 무겁고 기름 냄새 나죠. 이 산업이 진짜 승자라는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구리, 은, 알루미늄, 철강 등이 쓰이고 전선도 많이 필요하고, 그죠? 예. 전력을 전송하는 구리, 에너지를 저장하는 니켈, 우라늄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는 실리콘, 구리, 강철로 가득 찬 거대한 산업용 창고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또 마지막인데, 그거죠. 예. 고경제 밸류체인 오른쪽에는 그냥 적어 본 거예요, 기업만.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워낙 많죠. 구경제죠. 반도체, 금융, 철강, 비철금속, 히토류, 예, 종합상사, 건설, 비상발전기, 굴삭기, 변압기, 전선, 연료전지, ESS, 태양광, 원전, 기판, 많죠.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구경제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가 정말 저는 너무 잘했던 게 이날을 위해서 한국이 제조업을 했다는 게 정말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했어요. 한국은 제조업 국가고. 근데 제조업이 이제 힘들다. 중국이 뒤에서 추격하고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중국이 맹추격하고 산업 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되게 힘들어지기도 했고 LCD도 되게 힘들어졌고, 예. 중국이 추격해서 망가진 거는 많아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예, 절대 포기 안 했습니다. 구경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 우리도 지식산업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에만 다 집중했다면 지금의 우리 한국 요 코스피 옵션은 없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당시에 이런 걸 잘했던 거죠. 예. 하이닉스도 그때 채권단 회의도 진짜 망했어요, 회사가. 망해서 옛날에 마이크론에 팔 뻔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상황을. 마이크론에 메가칸이 많이 그랬어요, 20년 전에. 예. 만약에 그거 팔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잘 인수도 했고, 저거 채권단이 갖고 있었거든요, 하이닉스 망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를 살렸고, 여러분의 세금으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린 거고,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 이때 분식회계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의 쓰러져 가고 상폐 당할 뻔하고 막 별일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에서 자금 지원해 버렸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여러분 돈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실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고, 이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성장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포기 안 했다는 거. 요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설날 특집, AI의 승자는 대한민국이다. 절대 국뽕이 아니고 한국이 정말 그동안 준비를 너무 잘해 왔고, 이 준비를 잘해 온 상황에서 그게 좀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몰락과 대비되게 한국의 굴뚝 산업은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설날 특집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